일단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연합뉴스에 실린 기사들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델타형 바이러스가 알파형 바이러스보다 점점 높아지는데 변이 가운데 63%까지 올라갔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접종 정체기를 틈타 빠르게 퍼지는 델타 신규 변이 70% 차지. 그리고 조선일보는 델타 변이 3주 연속 2배, 정부 눈 뜨고 당했다. 그리고 연합뉴스는 델타 변이 일주일 새 374명 증가, 총 790명. 신규 변이 70%가 델타형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교수님 팩트체크 좀 해주시죠. 네, 이 보도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본 브리핑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대본 브리핑의 워딩이 뭐냐면 이겁니다. 델타 변이 콤마 변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3%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본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또 다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기사의 제목은 하나같이 이겁니다. 델타 변이 변이에서 차지하는 비중 63%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문제는 없는 기사예요. 제목도. 그러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모두 다 틀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거예요. 자, 중대본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전체 바이러스 확진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변이만 얘기했습니다. 변이만.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변이 중에서 차지하는 게 63%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변이가 전체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변이만 얘기를 하고 변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는데 변이가 10%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명이죠. 100명 중에서 63%면 6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명에서 63명이면 6.3%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변이에서 63%는 맞는데 전체에서 얼마인지를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본이 변이에서 63%라고 얘기를 하니까 언론들이 다 받아 쓰기는 했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전체 확진자 중에서 델타 변이가 63%인가 봐?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얘기예요. 말씀드렸죠. 모두 다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기자가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이 중에서 63%면 전체 변이가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러면 계산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가 집단지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약간 부족해도 여러 명 모이면 좋은 결론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보고 있으면은 집단 바보들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 명이 모였는데도 아무도 이 사실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일반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전체 확진자 중에서 63%가 델타 변이라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매우 예리하게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 쓰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델타형 변이에 대한 거를 찾아보니까 거의 메이저 언론에 안 실린 데가 없고요. 거의 뭐 지방 언론까지 얘기하면은 거의 뭐 한 4, 50군데가 이게 이렇게 실렸습니다. 내용을 제가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이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사를 쓴 곳은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받아쓰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이 중에서 63%라는 거예요. 전체 확진자에서 얼마라고 하는 건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보건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전체 확진자에서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10%, 많게는 한 17%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에서 주류가 되기는 한참 멀었고
지금의 확진 상황은 델타 변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금 후에 변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외국 상황, 인도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조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이제 기사를 쓰는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대목이고 이제 만약에 제가 아마 이제 기사를 쓴 기자들이 대부분 저보다 연차가 어린 기자들일 텐데요. 저한테 많이 혼났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전체 확진 환자 중에서 변이 환자가 총 790명 나왔다라는 거예요. 790명이 발견이 되었고 그 790명 중에서 델타 변이가 374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374명.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지금 매일 1000명씩 지금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매일 1000명씩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한 7000명 정도의 확진 환자가 나왔다라고 러프하게 거칠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으면 7000명 중에서 한 800명 정도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800명이면은 7,000명 중에 800명이니까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죠. 거기서 70%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방금 설대우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확진 환자가 나오는 추세 속에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잡으면 한 20% 정도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잡아도 10% 내외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살펴야지 지금 현재 확진 환자 전체 중에서 한 70% 정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환자라고 하면은 전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지금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서 해외에서는 람다 변이 바이러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계속 변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두 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다루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중에게 약간 공포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맥락을 이제 이해를 해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언론이야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고요.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리고 방역 당국도 계속해서 델타 변이를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하면은 이 코로나 특보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미디어에서 무섭다라는 이미지를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공포스럽게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근데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약간 공포를 자극하는 효과 때문에 거리두기라든가 혹은 생활방역 수칙을 좀 더 잘 지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방역 당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도 이 상태대로 가다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과하면은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벌써부터 이런 가짜 뉴스들이 돌잖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마스크로도 막지 못한다든가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도 무력화한다. 네, 무력화시킨다든가 혹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는데 생활 방역을 지키면 뭐 하느냐. 어차피 퍼질 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부작용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설대 교수님이나 제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현실에서 어느 정도 위험인지를 알려드리고자 이제 애를 쓰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델타도 그렇고 람다 변이도 나오고 앞으로 계속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 변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요. 내일 제가 진짜 변이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미국에 확진자가 2배가 쏟아져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냐 하면은 백신 접종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래서 50% 미만으로 백신 접종이 된 5개 주, 남부 쪽에 있는 5개 주에서 특히 확진자가 많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주에서 젊은 층에서도 중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미 정부 당국에서 특별팀을 파견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2배가 늘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다소의 얼치기 전문가들이 델타 변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런 분석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느냐? 제 생각으로는 우리 방송을 CNN에 좀 내보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틀렸느냐 하면 이 얘기예요. 자, 미국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백신 접종을 하기 전에 확진자가 이만큼 나왔다는 거죠. 백신 접종을 하니까 이제 확진자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백신 접종을 하면서 확진자가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 안전한 사회로 간다라고 하면서 신호를 주고 마스크를 열게 된다는 거죠. 둘로 딱 나눠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백신 접종을 많이 한 주가 있고 백신 접종을 적게 한 주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을 많이 한 주라도 10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스크를 해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변이든 델타 변이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일단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로서는 찬스가 생기는 거죠.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되면서 마스크 해제를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일단 바이러스의 습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도에 2달 전에 확진자가 매일 많이 나올 때 매일 얼마 나왔느냐 하면 40만에서 45만 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인도 정부가 자국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대거 자국민에게 접종을 하게 됩니다. 2달이 지난 지금 하루 확진자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3만 명 정도 나옵니다. 3만 명. 그러는데 인도가 40명, 막 45만 명 이렇게 나올 때 80에서 거의 90%의 확진자가 인도 변이였습니다. 델타 변이. 인도의 주산지죠. 인도가 주산지죠. 델타 변이가. 그러는데 델타 변이가 마스크를 뚫거나 백신을 무력화시키면 어떻게 됐겠어요? 40만에서 50만, 60만. 인구가 많으니까 1000만까지 계속 상승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그러는데 어떻다고요? 45만을 고비로 해서 지금 3만 명으로 내려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첫째, 백신이 어떤 변이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요, 미국 상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국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스크 해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이 되었던 나중에 되었던 백신을 더 접종하든 상관없이 계속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언제나 마스크라는 거예요. 마스크. 그리고 우리는 백신 접종이 상당 수준 일어나더라도 마스크는 가능하면 굉장히 천천히 완급을 조절하면서 벗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든 람다 변이가 유행을 하든 좀 있으면은 오메가, 포사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백신 또 마스크 착용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지키게 되면은 향후에 그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든 이것은 다 하나같이 종속 변수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주 변수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가짜 뉴스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델타 변이가 무서우신 분들은 진짜 그 델타 변이가 원래 이름이 인도 변이였지 않습니까? 인도의 한 2-3달 사이의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가 그렇게 무서우면 인도 상황에 잡힐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인도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백신과 그리고 거리두기 효과 때문에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거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바이러스가 아니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맞습니다. 손 씻고 예.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백신 접종 빨리 하고 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